여러분,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0.75로 동결했어요. 지난 8월 26일 날 0.5%였던 것을 0.25% 올려서 0.75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0월은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도 10월에는 동결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저도 10월에는 동결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1월에는 올릴 거다. 11월에 실제로 추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도 11월에는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자들하고 질문을 하는 와중에 이주일 총재의 어떤 답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퇴임 앞두고 내년 3월 말이 퇴임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3월 말이죠. 퇴임 앞두고 금리를 인상할 거냐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답하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해석이. 내년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죠.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 지금 어떡하든 집값을 잡아보겠다 지금 하면서 난리들이잖아요. 전부 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숴가면서 여기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는 재정을 엄청나게 풀어대는데 금리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결국은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2월에 가서 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1월에 올릴 거다. 1월에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줘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 전에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이주열 총재의 말 속에 완화 정도를 적절히란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히.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점진적으로라는 썼어요. 점진적으로 조정할 거다. 그런데 이 말이 적절히로 조정할 거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적절히. 결국은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주열 총재의 어떤 생각 속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1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 1월에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서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점진적으로란 단어를 적절이란 단어로 바꿨다는 자체만 가지고 지금 저는 해석한다면 아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있는 데다가 특히 말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다. 여기에 필요한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열 총재를 정치적인 인물이고 결국은 우리 통화정책도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주열 총재의 말에서 다 나타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실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실제 뼈가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말 속에서 말입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하는 게 물가를 잡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잡자라는 것을 이제 확연하게 드러낸 겁니다. 확연하게.
지금까지 금융의 불균형 했던 게 결국은 말입니다.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에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해석이 다 된 거예요. 이제 해석이. 그러나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예. 이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한번 예측했던 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정책 말입니다. 물가정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주열 총재는 일시적이다 했어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었나요? 일시적 아니잖아요. 물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2%대에 여기에다가 집값까지 포함하면 4%대가 넘는 겁니다. 4%대가.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지 성장률은 떨어지지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저는 이 통화 책임자가 오판을 하는 건 아니냐. 경제 책임자가 오판하는 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독립적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주열 총재 이 말을 빗대어 보면 말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잡자고 금리 인상한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은요. 부동산을 잡자 하고 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올려야 되고 통화를 축소하자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올바른 통화 정책입니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없다 이 말은 정부가 돈 뿌려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금리를 올려. 그래서 부동산을 잡을 테니 정부는 돈 뿌려서 소비 진작을 시켜라. 뭐 이런 뜻인가요? 지금 제가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이 오판 때문에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디까지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지금 성장률이 내년에 가면 분명히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물가는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팀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말입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소신이 없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